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통과 개인의 재능 T.S. 엘리엇 이창배 옮김. 영국인은 전통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할 때 그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끔 쓰기는 하지만 별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드물다. 우리는 전통 또는 하나의 전통에 의하여 어떤 것을 논할 수는 없고 기껏해야 어느 누구의 시가 전통적이니 또는 너무 전통적이니 말할 때 이 말을 형용사로 쓸 정도이다. 아마 이 말은 비난에 쓰이는 억구로밖에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적이라는 말은 어떤 정평 있는 작품에 대하여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흥미있게 부활된 것을 막연히 칭찬할 때 쓰인다. 이 고고학이라는 확실성 있는 과학에 대한 충분한 관련이 없이는 영국인의 귀에 이 말을 기분 좋게 들려주지 못할 것이다. 국가나 민족은 모두 제각기 독특한 창작적 경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비평적 경향을 가진다. 또한 각 민족은 자기들의 창작적 소질의 단점 한계는 생각하는 일이 있지만 비평적 습성의 단점 한계는 오히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 영국인은 프랑스어로 쓰여진 대량의 비평적 저술을 통하여 프랑스인의 비평적 방법이나 습관을 알고 있으며 또는 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프랑스인은 영국인보다 더 비평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사실로서 마치 프랑스인에게는 영국인보다 자연스러운 면이 적은 것처럼 그릇 생각한 나머지 때로는 좀 뽐내기까지 한다. 그러나 비평은 호흡이나 다름없이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표현하고 그와 같은 비평적 활동을 하는 우리 자신의 정신을 비평한들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밝혀지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인을 칭찬할 때 그가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슷하지 않은 면을 특히 강조하려는 우리의 경향이다. 그의 작품이 어떤 면이나 기타 부분에서 우리는 개성적인 것, 즉 그 사람의 특질을 발견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 시인이 그 이전의 사람들과 다른 점, 특히 바로 직전 사람들과의 차이점에 주의하여 다른 작품과 분리시켜 줄길 만한 것이 있는가를 찾고자 애쓴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이러한 선입견 없이 한 시인에 접근해보면 그의 작품의 가장 잘된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 개성적인 부분까지도 과거의 시인, 즉 그의 선배들이 가장 힘차게 그들의 불멸의 심혼을 경주한 부분인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것은 타인의 영향을 받기 쉬운 청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숙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전통적 전해 내려온다는 것의 유일한 형식이 바로 바로 전 세대의 성과를 명목적으로 집착하여 그 방식을 그대로 쫓는 것이라면 전통은 확실히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단순한 흐름이 모래 속에 파묻히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되풀이보다는 신기가 오히려 낫다. 전통이란 더 광범위한 의의를 가진 것이며 그것은 유산으로서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얻자면 큰 힘을 들여야 한다. 전통은 첫째 역사의식을 내포하는데 이 의식은 25세 이후에도 계속 시인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는 거의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사적 의식에는 과거의 과거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현재성에 대한 인식도 내포되어 있으며 이 역사적 의식으로 말미암아 작가가 작품을 쓸 때 자신의 골수에 박혀 있는 자신의 세대를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호모 이래의 유럽의 문학 전체와 그 일부를 이루는 자국의 문학 전체가 동시적 존재를 가졌고 또한 동시적 질서를 구성한다는 느낌을 반드시 가지게 된다. 이 역사적 의식은 일시적인 것에 대한 의식인 동시에 항구적인 것에 대한 의식이고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을 함께 인식하는 의식으로서 문학자로 하여금 전통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한 작가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위치와 자신이 속해 있는 시대에 대하여 극히 날카롭게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시인이건 어떤 부분의 예술가이건 혼자서 완전한 의의를 가진 자는 없다. 즉 그 자신에 대한
평가는 그의 우와 과거의 시인들, 예술가들에 대한 관계의 평가이다. 우리는 그를 단독으로 평가할 수 없고 대조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과거의 예술가들 사이에 놓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만 역사적 비평의 원리일 뿐 아니라 미학적 비평의 원칙인 것이다. 작가가 순응해야 하고 일치해야 할 필요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한 새로운 예술작품이 창작될 때 일어나는 것은 그 이전의 모든 예술작품에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현존하는 고전 작품들은 그 작품들 간에 한 이상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고전 위에 새로운 예술작품이 소개됨으로써 질서는 수정된다. 현존 질서는 신작품이 도래하기 전에는 완전하다. 신기한 것이 계속 일어난 후에도 그 질서가 꾸준히 서 나가기 위해서는 현존 전 질서는 다소라도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에 대한 각계의 예술작품의 관계와 균형과 가치가 재조정되는데 이것이 낡은 것과 새 것 간의 순응이다. 유럽의 문학이나 영국의 문학 형태에 있어 이 질서의 관념을 시인한 자는 누구나 현재가 과거에 의하여 이끌리는 만큼 과거는 현재에 의하여 변개된다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큰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별한 의미에서 시인은 또한 과거의 표준에 의하여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됨을 알게 된다. 비판을 받는 것이지 가치의 절하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시인만큼 훌륭하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비평가가 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되지 않으면 물론이다. 그것은 신구양측이 서로 신은 구에 의하여 구는 신에 의하여 측정되는 평가이고 비교이다. 하나의 새로운 작품이 다만 과거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순응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니 따라서 예출 작품이 아닐 것이다. 또 새 작품이 과거의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는 알 수 없지만 적합하다는 사실은 그 가치의 표준이다. 실상 그 표준은 우리가 다만 서서히 조심해서 응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왜냐하면 일치 여부를 틀림없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없기 때문이다. 일견일치라는 것 같지만 어쩌면 개성적인지도 모르고 일견개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일치할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말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면서 다른 것이 아닌 것이 거의 없는 것이다. 시인의 과거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보자. 시인은 첫째 과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즉 구분할 수 없는 한 환약 문치로 생각할 수도 없고 둘째 전적으로 한두 가지 개인적으로 감탄한 것에 기준하여 자신을 형성할 수도 없고 셋째 순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한 시대를 본뜰 수도 없다. 첫째 점은 허용될 수 없지만 둘째 점은 청년기의 귀중한 경험이며 셋째는 쾌히 한껏 바랄 수 있는 보충책이다. 시인은 중심적인 흐름을 깊이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 흐름은 결코 특출한 명성 사이로만 변함없이 흐르는 것은 아니다. 예술은 결코 개선되는 것이 아닌데 예술의 소재만은 항상 변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인은 또한 유럽의 정신이나 자국의 정신은 변천하는 것이며 이 변천은 하나의 발전이어서 그 발전 도상에서는 어떤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 없고 셰익스피어나 호머나 구석기 시대 화가의 암벽화까지라도 폐물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마 세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복잡화하는 이 발전은 예술가의 견지에서는 조금도 진보가 아닐 것이고 심리학자의 체지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발전은 아닐 것이고 다만 경제상태나 기계의 복잡화에 관점을 두고 본 결과에서만이 진보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과거 간의 차이는 현재를 의식하는 것은 과거를 의식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거 자체에 대해서 가졌던 의식과는 다른 면에서 그리고 보다 광범위하게 의식한다는 점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과거의 작가는 우리보다 아는 것이 매우 적었으니까 우리와 거리가 멀다 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과거의 작가들이다. 이것은 시의 직분에 대한 나의 생각인데 이에 대하여 항상 항의가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항의란 즉 이론상 지나칠 정도로 많은 분량의 박학 또는 현학이 시에 요구된다는 것인데 그런 요구점은 만신전에 모인 시인들의 정기를 예로 들기만 해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과도한 학문은 시적 감수성을 죽여버리거나 그르친다고 하거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에게 필요한 감수력과 느긋한 마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 한편 지식을 시험용이나 응접실용이나 또는 바깥 치장을 하거나 선전하기 위해서 어떤 유용한 형체에만 국한하는 것은 재미없다. 어떤 이는 지식을 자연히 흡수할 수 있는데 둔한 이는 이것을 위하여 땀을 흘려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대부분의 기타 사람들이 전 대형 박물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상의 역사적 정수를 플루타르크로부터 흡득하였다. 시인은 반드시 과거의 의식을 발전시키거나 획득하여야 하며 한평생 그 의식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인은 그 순간의 자기 자신을 항상 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앞에 굽히는 것이 된다. 한 예술가의 발전이란 끊임없는 자기 희생이요 개성의 계속적 몰각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 개성 몰각화의 과정과 전통의식에 대한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예술이 과거의 상태에 접근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몰개성화의 경우에 있었어이다. 그러므로 나는 독자에게 한 암시적인 유추로서 한 줄의 가늘게 묶인 백금선이 산소와 이산화 유황을 담은 용기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작용을 고찰해 보도록 권유하는 바이다. 끝.